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우리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14회 해설해 드릴게요. 1번 문제 보시면 얘는 교류회로 바로 초반에 있었던 교류 전원이 발생되는 거, 전원이 발생된다? 교류 전압의 형성? 그쪽을 네모난 코일 대신에 이렇게 동그란 코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동일한 걸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기억번 t는 0일 때 원래 도선을 통과하는, 원래 도선? 발음이 자꾸 새네요.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속은 발음 너무 새네. b파이r 제곱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강의 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혀를 깨물었었는데 그걸 좀 전에 또 깨물어가지고 조금 발음이 셉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기억번 같은 경우에는 딱 그 자속과 자기장의 관계, 즉 자속의 정의, 자속, 자기력선의 개수라는 게 자기장 세이 곱하기 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럼 t는 0일 때가 현재 그림에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따라서 자속은 공간의 자기장 세기는 b라고 드렸고요. 그러면 이 원형 대선 내부의 면적이 파이 r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딱 깔끔하게 기억은 골라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기전력이 3 라지 t일 때하고 2 라지 t일 때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자, 얘 같은 경우에 일단은 주기가 4t입니다. 그죠? 4t, 0에서부터 4t까지 한 바퀴를 회전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2t가 되는 순간에는 그러면 딱 반바퀴 회전하는 거니까 모양상으로는 문제 그림에 있는 모양처럼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3t가 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이제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선처럼 보이게 되겠죠. 자기장과 완벽하게 나란한 방향으로 되어 있겠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디가 더 유도기전력이 크지? 즉 니은은 뭐를 질문을 한 거냐면 유도기전력, 즉 전자기 유도현상이 아니라 유도기전력이 정의가 이겁니다. 그래서 특히 크기가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거죠. 자, 물론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으나 얘를 시간에 대해서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속을 표현을 해보면 현재가 만땅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4분의 1 주기가 되는 동안에 현재 상황을 이제 플러스해서 잡는다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4분의 1 주기 동안에는 다시 증가하겠죠. 다시 반바퀴 돌아서 요망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완벽하게 수직이 될 때까지, 면에 대해서 수직이 될 때까지, 내지는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란해질 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처럼 보였을 때까지. 요 순간에 또 자기장이 0이 될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원래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에는 다시 자속이 증가하겠죠.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면 변화율이, 즉 기울기가 최대인 순간은 이런 순간이죠. 그죠? 그럼 여기가 4분의 1 주기가 되는 거니까 t, 여기가 2t, 여기가 3t, 마무리 한 바퀴 돌아오면 4t가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뭘 질문한 거죠? 2t일 때는 기울기가 0입니다. 그죠? 3t일 때는 t와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에 대한 자속 변화율이 이 순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3t 또는 t일 때가 유도 기전력은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 이제 디귿에서 식으로도 표현했으니까 디귿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디귿처럼 정량적인 계산을 해라 라고 했을 땐 이걸 한번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자, t는 2분의 라지 t일 때 원형도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될까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EI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해한다 마이너스, 그러면 한 바퀴 감겨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1 가문의 수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순간순간의 변화율을 따질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요 순간 2분의 라지 t일 때라고 했으니까 순간 변화율을 지금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순간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가 dt t 파이가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자, 근데 지금 이 자속의 최대값은 기억에서 구해놨거든요. 그게 b 파이 r 제곱이었죠. 그죠? 그러면 얘가 회전하면 회전할수록, 즉 자기장이, 즉 자기력선이 통과되는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게 회전 각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일단 파이 제로라고 한번 쓸까요? 자, 파이 제로, 여기가 코사인 오메가 t, 사인이 아니고 이제 코사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는 현재가 t가 0일 때가 자속이 최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됐기 때문에 최대에서 감소하는 게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코사인에 비례해서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당연히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 한번 나오면서 전체 값 이제 플러스로 바뀔 거고, 근데 크기만 구할 거라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럼 파이 제로라는 게 b 파이 r 제곱, 그리고 사인 오메가 t인데 여기서 오메가가 한번 튀어나오게 되겠죠. 여기 코사인을 미분해야 되니까, 그럼 오메가 곱하기 이쪽이 그럼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t일 때, 근데 주기가 4t죠. 그죠? 그러면은 요 자리를,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시죠? 각속도 내지 각진동수가 기본 뜻이 원운동에서 제일 처음 나왔었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 주기에 대해서 주기분의 2파이, 회전 각에 대한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각속도가 일정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면 사인 오메가 t라는 자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서 쓸까요? 그럼 사인 요 자리가 주기분의, 근데 라지 t라고 쓰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주기는 지금 4t이기 때문에 4t 동안에 한 바퀴 돈다 그러니까 주기를 4t로 표현을 할게요. 4t분의 주기분의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곱하기 시간이 얼만큼 흐른 거, 2분의 t만큼 흐른 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내부가 4분의 파이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얼마? 루트 2분의 1 내지는 2분의 루트 2가 사인 값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루트 2분의 어쩌고 요렇게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5번을 고를 수 있는 거죠. 디귿은 요 부분을 교재 내용처럼 한 번 정도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손이 잘 안 나갈 거예요. 그 부분은 꼭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갈게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교류 회로 문제가 나올 건데,
2번은 제가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그 예제 그림 그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정확한 계산까지 하는 걸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F0일 때가 특징이 XL, XC가 R과 저항값이 같습니다. 요거를 기본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류전원의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를 할 거고요. 진동수만 EF0로 바꿀 거다. 자, 그럼 진동수 EF0로 바꿉니다. 자, 그랬을 때 기억번 바로 갈게요.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와 축전기의 용량 리액턴스 크기를 비교를 해라. 자, 즉 식적인 코일의 유도 리액턴스 정의가 2파이 FL, 그리고 축전기의 리액턴스는 2파이 FC분의 1. 근데 원래 어땠다? 원래는 둘 다 R이었다. 그러면 F를 2배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그럼 따라서 얘는 이제 얼마? 2R이 됐죠. 얘는 2분의 R이 됐습니다. 그래서 B가 4대 1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기억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전압계 측정에는 전압은 스위치를 B에 연결했을 때하고 C에 연결했을 때를 비교를 해라. 그러면 회로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면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B에 연결을 했을 때는 교류전원 장치 이제 진동수는 EF0고 전압값은 C하고 똑같을 거고요. R 하나에 L 하나 연결하는 거. 그 다음 똑같은 전원 장치에다가 R 하나, C 하나 연결하는 거. 이런 꼴이 되는 거죠. B하고 C가. 그래서 교류회로 풀 때 메인으로 많이 쓰는 방법이 이거. 그래서 R, L, C. 요것만 안 헷갈리면 된다. 얘를 가지고 임피던스 계산도 하고요. 전압 계산도 하고요. 그러면 바로 가시죠. B 같은 경우에는 R 있고요. 그 다음에 L이 요 XL 값이 2R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C도 그려놓고 비교할게요. R 있고요. 그런데 XC 값이 2분의 R이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죠? 그러면 요 두 개를 합성하면은 전체 임피던스가 되죠. 그럼 1이니까 얘가 이렇게 루트 5R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합성해 주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안 되니 R과 2분의 R을 합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R 제곱 더하기 2분의 R 제곱의 루트를 씌울 거기 때문에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 그래서 여기가 2분의 루트 5R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 임피던스 B가 전압 B하고도 완벽하게 똑같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교류 전원의 전압 값을 V라고 두게 되면 얘가 V인 거고요. 그럼 이쪽은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1이니까 루트 5분의 1V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R 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루트 5분의 2V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C에 연결했을 때도 이 아이가 전압은 지금 B하고 똑같으니까 전체 전압, 전원자체 전압이 V인 거고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2분의 1 막 이런 거 귀찮으니까 B만 볼게요. B만 보시면은 2를 싹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럼 2대 루트 5대 1이 될 거니까 그러면 요 R 쪽에 걸리는 게 루트 5분의 2V 축전기 즉 2분의 R 쪽에 걸리는 게 루트 5분의 V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니은 해결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질문이 뭐였었냐면은 전압계에서 측정되는 거 요걸 물어봐야겠다. 전압계에 측정되는 거는 L에 걸리는 전압, C에 걸리는 전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B에 연결했을 때 L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5분의 2. 그 다음에 C에 연결했을 때 C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5분의 V. 그래서 2대 1이 되기 때문에 2배가 크다? 니은 골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T급번. 자, 요거는 질문 자체가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D급번 회로에서 전력 소비
가끔씩은 뭐 소모 전력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뭐만 째려본다? 저항만 째려본다. 축전기나 코일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가 아니고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회로에서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는 저항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기도 약간의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 A가 그래서 A를 마지막에 하고 B하고 C를 볼게요. 그러면 어느 쪽을 째려볼 거다? LC를 보는 게 아니라 R을 볼 거야. 이렇게 R에서 소비되는 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니은에서 이미 전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소비 전력 자체도 R분의 V 제곱을 선택을 할게요. 전압 관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자 이번에는 뭐를 선택을 해야 되죠? R에 걸리는 전압을 보셔야 됩니다. R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스위치를 C에 연결했을 때 그때는 R에 걸리는 전압이 루트 5분의 2가 되죠. 요거를 비교를 하면 돼요. 동일한 저항값 R이고요. 그죠? 그러면 R분의 V제곱, 그 V가 루트 5분의 1, 루트 5분의 2 이렇게 될 거니까 제곱하시면 B의 숫자만 쓸게요. 5분의 1일 거고요. 여기는 5분의 4가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A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 A는 얘도 R이에요. 얘도 저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것만 신경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A에 연결을 했을 때는 2R짜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 두 개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2R짜리에 V가 몰빵한 거죠. 그죠? 그래서 2R분의 V제곱이기 때문에 그럼 요 아이가 숫자만 보자면 2분의 1이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2분의 1대 5분의 1대 5분의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5대 2대 8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V가 그러니까 R분의 V제곱 이런 식으로 두고 B를 구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5대 1대 4가 나올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 즉 얘도 R인데? 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한번 조심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디귿은 5대 2대 8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이렇게.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역시 교류 에러인데 요번에는 R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다 이런 식으로 축전기하고 코일을 연결을 해놓고 직류전원을 연결을 팍 해버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전류 흐름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축전기나 코일 쪽에 한쪽에 에너지가 원래 좀 있었으면은 이게 직류 회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류 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진동을 할 여지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고 그냥 R이 없는 교류 회로에 불과해요. 그러면 역시 문제 푸는 건 메인은 이거 쓸 거예요. RLC 쓸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전류 위상이고 근데 뭐만 없다? 이 R만 없어 그냥. 그러니까 LC는 있는데 이 R 없고 물론 이제 전류하고 비교하자면 전류 위상은 이렇게 돼. 이 정도를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같은 거에서 이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0.01 페럿, 1.5 헨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XL과 XC를 구해 보시죠. 기억 때문에. 자, 기억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XL 구해야 되겠다. XL은 2파이 FL이고요. 자, 그러면 2파이 곱하기 요때 진동수가 3파이 분의 5Hz 라고 드렸고요. 유도계수는 1.5햄리입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파이 지워질 거고요. 그럼 1.5 이렇게 2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럼 얘가 5옴이 되죠. 자, 리액턴스 단위는 그냥 옴을 사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축전기의 리액턴스는 2파이 F C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2파이 곱하기 3파이 분의 5 곱하기 여기가 0.01 페럿 분의 1이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파이는 지워질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쓸까요? 5 곱하기 2니까 10 곱하기 일단 다 써드릴게요. 0.01 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0.1분의 3이기 때문에 따라서 30이 나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요 측정기 리액턴스는 30옴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연산은 당연히 이걸로 L, C. 근데 L 값이 얼마? L 값이 5가 나왔고요. C 값이 얼마? 요 리액턴스가 30이 나왔죠. 위상이 반대이기 때문에 합성된 임피던스는 25옴이 나옵니다. 이걸 왜 했냐?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요. 전류는 총저항효과 분의 총전압, 이거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으니까 요거 갖다가 쓰려고 지금 이거를 한 거죠.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25 그리고 전원장치 전압값 50V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2A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대값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구한 전류도 최대값이 돼야 되겠죠. 아니구나. 시료값으로 했구나. 죄송합니다. 시료값으로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구한 값도 시료값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시료값 전류는 2A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전원의 전압의 위상차, 그거 어디서 해석하죠? 역시 계속 등장하는 아이, 메인이 이거니까 R, L, C. 근데 지금 R은 없지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전체 전압의 시료값 50V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항효과비가 1대 6이거든요. 1대 5구나. 자꾸 왜 이러니? 6이 맞죠? 계산을 못하지. 1대 6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10V, 60V. 그래야 합성한 게 아래쪽으로 50V가 나오니까. 그죠? 이해되실까요? 물론 이제 그 해설지에 있는 것처럼 전류를 니은에서 구했기 때문에 IXL 해도 나오고 IXC 해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니은 같은 전류를 안 구했다. 그러면 어차피 리액턴스 그 저항 효과들의 비가 그냥 전압의 비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나옵니다. 10V, 60V 해야지만 합성해서 50V가 될 수 있거든요. 1대 6이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전체 전압은 이런 방향성을 갖죠. 근데 그걸 누구랑 물어봤냐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과 물어봤어요. 요게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나왔고. 그러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위로 읽을 거니까 50V에 대해서 앞선다. 180도 앞선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근데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과 전원장치 전압의 위상차는 0이 맞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그죠? 근데 코일에 걸린 전압은 위쪽으로 180도니까 앞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에 D급번. 축전기에 저장되는 최대 전기 에너지는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이 시료값이었어요. 그러면 최대값을 한번 연산 바꾸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그냥 한번 조심은 해야 돼요 라는 거 얘기하려고 이렇게 제가 조건을 드린 거예요. 즉 끼리끼리 연산하자. 최대값끼리 계산하면 최대값이 나오고요. 시료값끼리 계산하면 시료값이 나옵니다. 시료값 평균값은 동의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시료값만 쭉 있는데 최대값을 지금처럼 물어봤다. 그 마지막에 계산 한번 할 때 최대값으로 바꿔주는 거, 그거 한 번만 신경 써주면 된다. 자, 그럼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Q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애매하고 굉장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서 전화량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왜냐하면 C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를 2분의 1 곱하기 전기 용량은 0.01 페럿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을 넣을 건데, 여기를 뭘로 넣어야 된다?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으로 넣어야 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60V가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인데 이게 뭐죠? 시료 전압이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시료값이라는 게 루트 2분의 최대값이니까 여기에다가 루트 2만 곱해서 60 루트 2로 들어가 주면은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그 디귿에 있는 18줄은 60으로 넣었을 때의 값일 거예요. 그러면 6의 제곱이니까 36, 그리고 2로 나눌 거니까 18이 나올 거라 얘가 될 수는 없겠다 해서 이 문제는 기억을 골라주셨어야 됩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도 요게 이제 교류회로 RLC 문제죠. 가장 대표적인 교류 RLC. 자, 그리고 이제 자료를 봤더니 나에서 이 회로에서 전원장치의 주파수만 쓱 바꾸면서, 즉 각진동수만 쓱 바꾸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을 해봤더니 오메가 제로일 때가 회로의 전류가 제일 잘 흘렀는데, 그래서 이게 고유각진동수 내지는 공명각진동수, 공진각진동수, 이름이 뭐가 됐던 간에, 그죠? 여기에서 물론 식도 외우긴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F로 표현한 걸 좋아하니까 오메가 할 때 이제 2파이만 싹 지워버리면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 의미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RLC 회로라면, 그래서 축전기와 코일의 리액턴스가 같은 주파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야 임피던스가 최소값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기억번. 오메가 제로일 때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은 같은가? 그냥 여기를 물어봤죠. 어차피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한 줄기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시간대에서 모든 지점에서 전류색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RLC의 B를 VR, VL, VC의 B로 쓸 수도 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IXL, IXC, 이제 설명하느라고 한 번 더 이렇게 한 거고요. 즉 이거 같아. 그럼 LC의 모든 게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L에 걸린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임피던스는 오메가 제로일 때보단 증가했을 건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다라는 거 이제 알고는 있을 거거든요. RLC인데, 그죠? 그럼 이제 요거 이용해서 당연히 전압에 대한 것도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주파수를 오메가 제로에 대해서 공진값에 대해 가지고 감소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XL과 XC가 같았었는데 감소됐으니까 XL은 감소했고 XC는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략적으로 뭐 표현만 하자면 여기가 더 클 거예요. C에 걸리는 전압이 L에 걸리는 전압보단 크겠죠. 물론 이제 전체 임피던스가 바뀌니까 R에 걸리는 전압도 바뀌긴 합니다. 전류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될 건데, 그래서 이거 합성할 때 어떻게 하죠? L과 C에 걸리는 전압을 먼저 합성을 하고, 위아래니까 단순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보자면 VC-VL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누구랑 R에 걸리는 전압하고 합성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라는 거 한번 얘기하고 가려고. 그죠?
얘랑 이렇게 그게 니은이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벡터처럼 계산할 거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VL과 VC에 걸리는 전압을 합성한 값의 제곱과 R에 걸리는 전압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거. 벡터처럼 합성해야 돼 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전원장치의 전압. V는 전원장치의 전압이거든요. 이게 AR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죠. 그럼 A는 오메가 제로일 때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인데요. 그때 특징이 뭐다? XL과 XC가 같기 때문에 오메가 제로일 때는 임피던스가 R이죠. 그죠? 따라서 아니면 그냥 RLC를 보던가. 여기랑 여기가 같기 때문에 이 R에 걸리는 전압이 전원장치 전압이 돼버리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R에 걸리는 전압은 R에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값이기 때문에 V는 AR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3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자, 얘는 LC 진동을 출제를 했고요. 그래서 가의 전류 I가 뭐 이제 세기하고 방향이 계속 바뀔 건데 그거를 나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놨고, 여기 라지 t를 지금 한 주기로 놨습니다. 4분의 1 t는 4분의 1 주기가 될 거고요. 자, 그럼 기억번. t는 0에서 4분의 t가 될 때까지 축전기의 전압은 감소할 거냐. 요거 기억 해결할 때 제일 좋은 거는 강의 때 설명했던 것처럼 키르호프로 그냥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교류회로로 생각하셔도 되고, 어차피 주파수가 교류회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LC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교류가 흐르는 거기 때문에 주파수가 공진 주파수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XL과 XC가 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VL과 VC는 크게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가장 좋은 선택인데, 0에서 4분의 t까지 이 나자료를 보게 되면 기울기가 시간에 대한 전류 변화율이죠. 그럼 이건 뭐를 결정하죠? L에 걸리는 전압을 결정을 하죠. 이거니까. 따라서 4분의 t일 때가 기울기가 0이고 t는 0일 때가 기울기 최대네요. 그래서 VL이 감소하기 때문에 VC도 똑같이 감소합니다.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라지 t는 주기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별거 없고 사실은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인데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때 LC 진동이 발생이 되면 결국에는 2파이 루트 LC분의 1로 주파수가 맞춰집니다. 그게 LC 상호작용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역수가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2파이 루트 LC이다. 요거 골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까지는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코일의 자기 에너지 최대값을 U0라고 놨고요. 8분의 1주기일 때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를 U0로 표현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제가 LC 진동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가장 많이 출제하는 경향을 갖는 거, 즉 에너지 보전, L에 걸리는 에너지하고 C에 걸리는 에너지하고의 합이 일정할 거고, 당연히 L의 만땅일 때는 C는 0이고요. C가 만땅일 때는 L에 저장된 에너지는 0이 되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는 현재 U0입니다. 즉 코일의 자기 에너지가 최대일 때 충전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축전기의 전기 에너지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면 8분의 t가 됐을 때 8분의 t가 됐을 때 뭐 대충 그래프에서 혹시 할 수 있나? 쉬운 게 좋긴 하니까 8분의 t는 여기거든요. (8분의 t가 여긴데) 이거 사인 함수이지 않나요? 그죠? 즉 각으로 보자면 이게 2파이죠. 그러면 4분의 t면은 각으로 보자면 도로 얘기할까요? 여기가 90도죠. 즉 2분의 파이. 그러면 확대. 어머, 이거 몇 도죠? 45도죠.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가 요 최대값 지금 스몰 a라고 그랬으니까 전류의 최대값에 대해 가지고 얼만큼? 루트 2분의 1만큼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코일의 자기 에너지는 식적인 정의가 이거니까, 그죠? 그러면 최대값에 대해 가지고 이 전류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i제곱은 2분의 1이네요. 그러면 이 순간이 뭐예요? 코일의 에너지가 2분의 1 U0라고 했습니다. 근데 축전기의 에너지하고 합한 게 전체값 U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전기의 에너지는 2분의 1 U0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 해설은 이제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봤던 거를 식으로 살짝 한번 표현을 한 거밖에 안 되고요. 쉬운 게 있으면 쉬운 걸로 하셔야죠. 자, 그래서 오늘 설명 다 마무리해 드렸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